안녕하세요. 취업정보센터 박재곤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오늘 새벽에 정말 즐거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맞아요. 나항고입니다. 네. 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가 무려 19번째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와. 야, 홍선혜 씨. 네. 이 기록을 과연 앞으로 누가 깰 수 있을까요? 정말요. 대기록입니다. 네. 박수 한번 치고 정말 시작을 해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과연 대단합니다. 기술 한국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네.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얼마 전에는 광복도 70주년 행사가 있었는데요. 네. 광복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신 우리 순국 선녀들께 후손들이 드리는 아주 자랑스러운 선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대회에 첫 출전한 게 1967년이었습니다. 네. 이 첫 대회에서도 무려 6개의 메달을 획득을 했었는데 사실 이때는 전쟁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나라였는데도 그 감격이 굉장히 네. 컸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기술이 좋다는 겁니다. 네. 자, 이때부터 이 기능 한국의 이제 붐이 일어났는데요. 기능 올림픽 선수들이 돌아오면은 카퍼레이드도 하고요. 네. 이렇게 딱 차에 타서 이렇게 손 흔들면서 그렇죠. 네, 꽃가루 맞으면서 자, 그래서 이제 또 그 이후에 또 공업고등학교도 많이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요, 생활용 산업이라고 하죠. 양복, 재화 쪽에서 굉장한 두각을 나타냈었는데 요즘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를 보면요. 네. 이 기계설비, 중화학, 이제는 뭐 컴퓨터, IT 계통까지 우리나라가 굉장한 기술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능 올림픽이야말로 우리나라의 현재 이 산업 상황을 좀 잘 보여주는 대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재 산업뿐만 아니라 또 이제 기능 중심의 어떤 그 미래 모습을 제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기능 올림픽 대회 우승 소식, 이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서 취업정보센터 출발합니다. 잠시 후에 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순서 알아보죠. 출발합니다. 네, 주목할 만한 취업 뉴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앤 이슈입니다. 네, 한국경제TV 이근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시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정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네. 이근영 기자도 새벽에 잠을 못 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소식 빨리 좀 전해드려야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소식이 제43회 브라질 국제기능올림픽 우리나라 종합 우승을 거머쥐었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정말 그 통산 19번째 우승입니다. 이거 어떻게 기쁨을 표현해야 될지 말이죠. 그러게요. 역시 그 우리나라 기능인들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라질 현지 시각으로 오후 7시경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로 19번째 우승에 연승 기록으로는 5연승입니다. 참. 그래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우리 선수들 선전해 주기를 응원하면서 또 컨디션 부분을 굉장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네. 장장 28시간을 비행해서 가야 하는 고단한 여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또 종합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브라질 현지에 나가 있는 박준식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준식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브라질 상파울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브라질에서 정말 고생하신 만큼 즐거운 소식을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선수들이 정말 그 또다시 종합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일단 그 기록이 어떻게 됩니까? 네, 조금 전에 끝났고요. 네. 아직 경기장 안에는 선수들하고 관계자들이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축제 분위기가 남아있고요. 우리 선수단 19번째 종합 우승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금메달을 12개 차지했고요. 11개를 차지한 브라질을 제치고 종합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금메달을 12개고요.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입니다. 지금까지 전적을 보면 우리나라는 모두 28번을 참가해서 19번 우승을 하는 대기록을 세웠고요. 독일 대회까지 우승한 게 4회, 여기까지 하면 5연패입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왕자 자리를 내주지 않은 아주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네. 지금 현지에서 전해주시는 이 목소리도 굉장히 좀 네. 설렘이 가득한 뭔가 그렇습니다. 흥분되어 있는 그런 게 전해집니다. 자, 이번 대회에서 전통의 강호들 외에도요. 주최국 브라질의 활약 역시 대단했다고 하죠. 네, 아까 전해드렸지만 시상식이 7시에 시작이 되고요. 대충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그때까지도 정확한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브라질하고 우리나라하고 워낙 박빙으로 금메달 차이 보였는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11개 금메달을 했습니다. 은메달은 6개, 금메달이 10개, 동메달이 6개 그렇게 차지했었습니다. 사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독일 대회 때 5위를 차지했었는데요.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은 추측 측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4개로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 브라질과 또 어떤 중국의 또 견제가 굉장히 심했군요. 네. 네. 자, 브라질이 좀 홈그라운드에 이점을 살려서 우리나라 어떤 그 박빙의 승부를 펼쳤습니다. 우리 선수들 네. 참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입상한 종목들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 또 기억에 남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습니까? 네, 자세한 얘기는 아마 스튜디오에서 이근영 기자가 또 전해드릴 거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프로토타입 모델링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좀 낯선 용어인데요. 우리나라의 이적진 선수가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기능명리 대회는 단독으로 출전을 하게 되는데 2인 1조로 출전하는 경기가 몇 개 있습니다. 모바일 로보틱스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하론 선수하고 박홍철 선수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로보틱스는 이번 대회 금메달을 수상함으로써 2009년도 이후에 4회 연속 금메달 수상이라는 또 대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종합 19번째 우승이라는 점도 정말 기분이 좋고요. 5연패라는 점도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지지만 대회 MVP 역시 우리나라 선수가 차지를 했죠. 누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세계 기능리 대회는 알베르트 비대상이라고 해서 일종의 MVP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자동차 정비 분야에 출전한 서종우 선수가 그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우리 MVP 수상이 총 3회 연속으로 MVP를 차지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틀림없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기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준식 기자님, 그쪽 브라질 현지에서 계속해서 취재해 주시고요. 마무리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돌아오시면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박주식 기자님 목소리가 굉장히 흥분되셔가지고. 그래요. 얼마나 기쁜지, 기쁘면서도 정신이 없는 것 같은. 현지에서는 네. 얼마나 더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우리 박준식 기자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통산 19번째 우승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네네. 5연패 달성입니다. 자, 이근영 기자, 우리가 또 한 번 또 이렇게 신화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8번 출전해서 19번 종합 우승을 기록한 건데요. 대기록입니다. 이번 대회 참가국이 60개국에 달합니다. 이 전 세계 60개국 가운데서 1위를 한다는 것도 사실 좀 대단합니다만 참, 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4위권 아래로 떨어져 본 적이 없다는 것. 이 점도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28번 출전한 가운데 4위를 지금까지 3번을 했고요. 네. 3위가 2번, 오. 2위가 4번을 했고 나머지는 다 1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먼저 이 정도면은 뭐 우리나라를 위한 대회가 아닌가. 진짜 너무 잘해요. 독보적인 수준이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정말 선수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할 것만 아니라 이게 좀 왜 이렇게 대단한지 연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선수들 왜 이렇게 잘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우리 선수단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우리 선수단에 대한 이 경쟁 국가들의 견제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메달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한국의 아성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메카트로닉스 직종의 이 박성재, 김승현 선수, 앞서서 뭐 설명을 박준식 기자께서도 좀 해주셨지만, 이 메카트로닉스 직종 역시도 15년 동안 우리가 끊겨있던 근맥을 다시 찾아오는 대기록을 세웠고요. 이게 유일하게 이제 2인 1조라는 거죠? 예, 2인 네네. 1조로 치러진 또 앞서 설명했던 모바일 로보틱스 종목, 네. 또 이하론, 박홍철 선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4연속 금메달을 땄고요. 예, 이렇게 이 종합 성적을 이렇게 좋게 거두기까지는 예, 한국 선수단 관계자들의 든든한 뒷받침도 있었다는 점 우리 다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잘한다 하면 물론 자랑스럽지만 부담감도 아마 상당했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런 부담감까지 또 이겨내고 국제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뒤높인 우리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 정말 훌륭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번 국제기능올림픽 브라질에서 개최됐습니다. 이게 또 가는 의미가 상당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기능 올림픽이 개최가 됐지만 이 남미 지역에서 개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거든요. 네. 특히 지난 4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곳 이 브라질에 국빈 방문을 하고 난 이래 우리가 이 경기를 여는 것인 만큼 굉장히 좀 의미가 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통상 이 대통령이 국빈으로 방문하게 되면은 양국 간의 교류 협력이 상당히 활발하게 좀 추진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방문 이후에 이 브라질과 우리나라 간의 교류가 지금 막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이 브라질 개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선수단도 어떻게 단순하게 이렇게 대회 일정만 치르는 게 아니라 이 브라질과의 이런 또 여러 가지 또 교류 활동도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선수단을 이끌었던 이 박영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그리고 국가대표 선수단들은 이 브라질 현지에 있는 공립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기술 교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네네. 이 학교는 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학교라고 해요. 우리 선수단은 이 학교에서 이 자동차 페인트 그리고 가구 직종의 기술과 관련한 여러 가지 소개를 행사를 가졌다고 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산업인력공단 브라질을 대표하는 직업훈련기관인 이 국가산업훈련청과 인재개발에 협력하는 업무 협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또 우리 고용노동부 역시 브라질 노동당국과 함께 상호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인터뷰를 통해서 함께 들어보시죠. 네. 여기는 굉장히 자원이 많아서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고 또 우리는 기술이나 발달된 선진 기술이 있으니까 두 나라가 막 교류하면은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저희 대통령께서 4월달이죠 브라질을 방문하셨는데요. 브라질에 대한 우리 인력 진출 그리고 양국 간의 직업훈련에 대한 기술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의 후속 조치로 제가 오늘 브라질 노동부 관계자와 만나서 후속적인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대해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과 함께 최근에 K-무브 센터가 브라질의 중남미에서는 처음으로 설치가 된 바 있습니다. 이런 K-무브 센터와 함께 오늘 체결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잘 실행이 된다면 우리의 젊은이들이 브라질에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부가 조성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양국의 인재 개발, 양국의 고용 분야의 컨트롤 타워가 교류를 활발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인데 네. 한국의 대표 인재 개발 기관이 바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고요. 브라질의 또 최대 직업훈련 기관이 국가산업훈련청입니다. 이 두 기관이 인재 개발에 공동으로 나선다 이런 얘기로 지금 들었는데 어떤 교류 활동이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건가요? 네, 이 두 기관은 양국 기능 경기 전문가를 서로 교류를 하면서 기능올림픽 대표 선수들끼리 합동훈련을 가지기로 했고요. 또 양국 간 시범 경기를 통해서 서로의 기술력을 교류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좀 정말 또 자랑스러운 게 우리의 또 이 기능인들의 어떤 우수한 기술들 브라질에 좀 전수를 해줬는데 너무 전수해주면 또 우리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걱정이 좀 되네요. 그렇습니다. 브라질은 또 이 경제 성장률 GDP 면에서 보면은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는 경제 강국이고요. 또 면적이나 인구 면에서는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국가 경쟁력 면에서는 위상이 높은 나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재 개발 노하우를 브라질에 전수를 해주고 브라질에서는 경제 발전의 경험을 우리나라로 전수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윈윈이 된 그런 협약이 아닌가 싶고요. 네. 여기에다 양국은 상호 자격 인정 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취득한 자격으로 브라질에서 일할 수 있고 브라질에서 취득한 자격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된다면 우리 청년들이 브라질로 진출할 수 있는 루트가 더 확대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올해가 광복 70주년입니다. 네. 역사적인 해, 또 역사적인 기록을 다시 한번 썼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선수단 언제 귀국하나요? 네, 선수단은 한 주 동안 브라질에서 현지 시차를 좀 한 뒤에요. 네. 이번 주 금요일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 우리 이근영 기자께서 선수단 귀국하면 다시 한번 또 이 즐거운 소식, 반가운 소식을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브라질에서 열렸습니다. 이 국제기능올림픽 19번째 종합 우승 소식이 들렸는데 그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렸고요. 한국경제TV 이근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